동행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11시 4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줄이고 좀 서두르겠습니다. 예, 말장난이었죠. 예, 아재 개그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또 시작된 가짜 뉴스 공작. 그런데 내용이 너무 허접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기사 이걸 준비를 하면서 하나를 빼먹었네요. 예. 검찰이란 말을 빼먹었네요. 검찰의 가짜 뉴스 공작인데 검찰이라는 말을 빼먹었네요. 예. 자, 이래서 다시 한번 자,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예, 이게 좀, 제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또 시작된 검찰의 가짜뉴스 공작. 근데 내용이 너무 허접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오늘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처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앙일보에 어떤 기사가 보도됐습니까? 단독이라는 이름 하에 유동규의 1억 원이 김용 부원장을 거쳐서 이재명한테 전달이 됐고 그것이 대선 기탁금, 그러니까 대선 경선 기탁금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마치 엄청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것처럼 떠버려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단독 기사라는 것은 이미 작년에 한번 검찰이 떠들었던 내용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유동규 돈이 그리 이재명한테 흘러갔다는 식으로 한번 떠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무슨 개소리냐 하면서 당시 어떠한 돈으로 기탁금을 마련했고 그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금이 됐다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깨갱했죠. 자, 그러다가 지난 4월 달에 또 한 번 그 얘기를 꺼냅니다. 유동규가 김용한테 뭐 1억 원, 3억 원, 또 2억 원 뭐 이렇게 해서 돈을 건넸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한테 건너갔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죠. 근거는 없어요. 날짜가 대충 엇비슷하게 맞아 떨어졌다라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계속해서 그 주제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뭔가 조작을 하겠다는 거겠죠. 검찰은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 없이 일단 자신들이 우겨 놓으면 그게 사실이 되는 것처럼 해왔습니다. 우기면은 사실이고 우기는 것이 검찰의 언론에 보도되면은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진실이 돼버리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검찰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기면 사실이고 보도되면 진실이 되는 이 황당한 상황을 검찰이 또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조금 검찰의 뜻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왜? 내용이 너무 허접했어. 그리고
한 번 써먹었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자꾸 우려먹다가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규는 법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유동규의 거짓말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이 재판 이제 끝났구나. 유동규, 야, 쟤 뭐 저렇게, 아우, 뭔 저러냐?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유동규의 거짓말에서 계속해서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죠. 법정 가서 봤더니 유동규가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오늘도 법정에서 유동규가 뻘소리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유동규가 돈 줬다고 하는 시간,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돈 줬다고 하는 시간, 맞춰보니까 김용이 그때 다른 데 있었네? 심지어는, 돈 줬다고 하는 시간에 유동규, 정민용은 또 같이 있지도 않았네? 자, 또 뭐? 정진상 실장한테 돈 줬대더니 그날 지는 뭐? 병가 내고 휴가를 갔었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규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유동규의 거짓말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기가 이재명의 엄청난 신복인 것처럼 떠벌여 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재명의 신복은커녕 나무과 깐부였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고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유동규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나중에는 내가 뇌물 받은 거, 나무한테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무 편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도 해요. 자, 이쯤 되면 거의 뭐 다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유동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이 유동규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혹은 검찰에서 내가 이재명하고 이만큼 친하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하고 이렇게 자주 면담을 했다, 내가 직접 대면을 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내용들이 알고 봤더니 대부분 뻥이더라. 유동규가 이재명을 직접 만났다고 얘기한 거 90%가 뻥이더라. 대부분 직접 만나는 기는커녕 근처도 못 갔더라. 자, 이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동규의 거짓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검찰도 이제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마저 보입니다. 자, 뭐 이 대표적인 거죠.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뭐 줬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뭐 정민용이 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김용, 정민용, 유동규 중에서 적어도 정민용, 유동규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확인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김용 부원장도 거기가 아니라 유원홀딩스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요, 되게 뻔뻔스럽죠. 조금. 예.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동규의 거짓말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니까 검찰로서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번 사건의 거의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유동규입니다. 유동규의 진술을 믿고 지금까지 검찰은 이 사건을, 이 재판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유동규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이미 했던 진술과 나중에 한 진술이 서로 상충되는 데다가 먼저 했던 진술을 나중에 뒤집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이 재판, 대장동 재판 자체에서 상당히 패색이 짙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패색이 짙어진 건 둘째치고 이렇게 검찰이 지난 1년 넘게 이재명 죽이겠다고 수사를 해왔는데 그 수사가 완전히 정치적인 장난질이었다는 게 드러나 버리는 셈이 됐잖아요. 검찰로서는 엄청난 위기에 몰릴 겁니다. 검찰만 위기일까요? 윤석열도 위기지. 자, 검찰로서는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든 간에
돌파구를 찾아서 그 궁지를 벗어나야 할 겁니다. 그 궁지는 그 방법이 뭐다? 현재 검찰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언론 플레이죠. 검찰은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라고 우격 따짐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검찰이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해서 유죄를 하나씩 입증해 나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해, 불라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진술을 가지고 법정에 가서 자, 얘가 불었잖아요. 얘가 이렇게 자백을 했어요. 이 자백은 신빙성이 있어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진짜 기가 차.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 세금을 받아 처먹고 있는지. 요새는 저기 시골 경찰서 그 경비계 직원들도 그렇게 안 해요. 자백 얻어내려고 윽박 지르거나 하는 사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윽박 지르는 짓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더라고. 야,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하여튼 제가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현재 검찰의 목표는 이겁니다. 입증을 하는 게 아니라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격다짐을 하고 있고요. 선입견은 그리고 몰아가기,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유죄인갑다 라고 그냥 믿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궁지에 몰릴수록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뭐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면 또 뭐 당연히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단독 가짜 왜곡 단독을 터뜨리겠다고 하겠죠. 터뜨리는 식으로 하겠죠. 자, 말이 자. 사실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놀랐던 것이 옛날에 제가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벌써 20년이 더 된 그 옛날에 그때 경찰이 그러니까 시골 경찰서의 경찰이 무슨 광역 사건이 나면은 용의자 하나 붙잡아 와가지고 밤새 괴롭히고 밤새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해서 진술을 받아낸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찰은 그런 짓을 할 생각조차 못해요. 사실은 잘못 두들겨 팼다가 들키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오히려 조심합니다. 그런데 요새 하는 꼬라지를 보면 검찰만큼은 지 멋대로 설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요, 증거를 수집하고 찾아내기보다 어떻게든 이 자백을 받아내는 게 자신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검찰이 증거를 차계적으로 수집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그 자백에 맞춰서 증거를 나열하기는 해. 근데 그 증거라는 것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관련이 있다라고 우격다짐을 합니다. 기가 찰 노릇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더 열받죠. 제3자로서 그 장면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근데 더 열받고 기가 찬 거는 그게 또 뭐 제대로 된 것이냐 찬양하는 기사가 난다는 거죠. 돌아버리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찝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자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튼 지금 현재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보도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이재명 경선 기탁금 1억, 김용희 대장동서 받은 돈이라는 보도를 내요. 자,
어처구니가 없죠.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이군요, 벌써. 참, 벌써 그렇게 됐네. 재작년에 대선 경선 나가면서 공탁금을 낸 게 있는데, 그 중에 1억 원이 김용을 거쳐서, 유동규가 준 돈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나름 증거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거가 사실 없어요. 자, 중앙일보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보도를 한다면 자신들이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확인한 게 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입니다. 이들 어느 검사 새끼가 중앙일보 기자한테 수사 기록을 통째로 넘겨줬다는 얘기인 거죠. 야, 정말. 자, 또 있습니다. 수사 기록에 보면은 통화 녹음이라든지 은행 전표까지 포함이 됐다고요. 이거는 수사 기록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수사자 한 자료가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수사 기록을 일부 열람을 했다거나 복사해서 받아봤던 게 아니라 통째로 가져갔다. 그 가져가지 않았으면 도대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통화 녹음이니 은행 전표니 하는 얘기죠. 통화 녹음, 은행 전표 이것까지 다 중앙일보가 입수했다는 얘기지. 이거 무슨 수로 입수합니까? 이거 누가 줍니까? 도대체 누가 줘요? 이거 함부로 못 줍니다. 검사 아니면 못 줘요. 근데 검찰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죠.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부하 직원에게 배씨는 앞서 오후 2시쯤 도청에 가서 순회동으로 가라, 빨리 대촉했다 라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래요. 자, 이건 뭡니까? 통화 내용이, 통화 녹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통화 내용, 그 녹취록까지 다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수준이면은 단지 수사 기록을 내가 좀 훔쳐봤다 수준이 아니죠. 수사 기록을 통째로 가져가지 않고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수사 기록은 도대체 누가 건네준 걸까요? 이거 이래도 됩니까? 자,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들어갔다면 복사본의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 그런데 검찰에서 빠져나온 거는 기록이 안 남아요. 복사기에 기록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워터마크 같은 거 있죠. 검찰이 그 법정 절차에 의해서 변호인들한테 전달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정식으로 제출되는 그런 수사 기록은요,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와요. 혹은 또 검찰들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호 처리를 해서 내보냅니다. 하지만 몰래 빼내는 자료인 경우에는요, 그런 워터마크나 식별 기호 같은 게 기록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중앙일보가 봤다라는 그 수사 기록 원본만 딱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검찰에서 빠져나온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중앙일보 여기서 떳떳하게 검찰이 준 게 아니라면은 여기서 공개를 하는 게 맞겠죠. 그 자료를. 이건 불법 행위를 중앙일보가 방조하는 겁니다. 검사의 불법 행위를 도와주고 있는 공범인 겁니다. 자,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MBC PD수첩에 검찰 기자단이라는 기사가 난 게 있었습니다. 그럼 MBC PD수첩 보셨던 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블러 처리하고 나왔던 그거요. 거기 보면은 MBC 임현주 기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검찰한테 취재를 하러 갔더니 검찰이 수사 기록을 통째로 넘겨주더라 라는 증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좌영기를 비롯한
그 법조 기자들, 기자단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앙일보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이라는 이 자료, 이 문구 보이시죠? 자, 수사 기록 봤네? 이면주가 거짓말했다, 그런 거 잊을 수 없다라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 봤네? 맞네? 그죠? 자, 이쯤 되면은 박영기를 비롯한 그 법조 기자단들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이 처벌을 받든지 손해배상을 당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참, 하여튼 뭐. 자, 잠시 이 주제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어쨌거나 오늘 이 중앙일보는 이러한 보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검찰단에는 나름 회심의 일격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중앙일보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이재명한테 타격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이것은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됐고 영향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파만파 계속 받아쓰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별로 받아쓰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즉각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워낙에 내용 자체가 황당했고 이미 한두 차례 이 반박이나 소명이 끝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재탕, 삼탕을 하려다가 실패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황당한 수사기밀 흘리기, 정말 대놓고 수사 기록을 보여주는 이런 저질스러운 검찰의 행동을 조중동은 그대로 받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도 왜곡이 돼 있고 왜곡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조중동이라고 나름 지들은 잘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1등 하네 2등 하네라고 하는 뭐 그런 놈들이 하는 짓이 검찰의 왜곡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쪽팔림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들은 쪽팔림도 이제는 모르나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검찰은 검찰의 공작, 검찰의 여론 플레이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한 것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거를 뭐 이재명한테 의심이 간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면 아무리 조작이라도 이게 앞뒤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그럴싸하게 맞춰놓고는 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검찰이 이번에 꺼내놓은 자료를 보면 그럴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받아 적는 언론사도 그닥 많지도 않고 거기에 여론이 크게 움직이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로 어떤 부분이 그러하냐. 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돈이 이재명한테 흘러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 크게 세 가지 정도예요. 비서가 전화를 하는데 비서 배모 씨라는 사람이 뭐 다른 직원한테 전화를 하면서 돈을 맞춰서 오라, 이 재산 신고에 돈을 맞춰서 꺼내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입금을 시켰대. 자, 재산 신고에 돈을 맞춰서 오라고 했다는 거니까 뭐다? 일부러 숫자를 맞추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자, 그런데 돈 맞춰서 가져가지 그러면 그냥 가져가나? 아니, 현금 중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입금을 해서 그 입금된 돈을 가지고 기타금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딱 맞춰서 가서 가는 게 맞잖아. 근데 왜? 더 넣고 덜 넣고 이래야 되는, 뭐, 아니, 뭐, 꼭 더 넣고 덜 넣고, 뭐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괜히 트집 잡아서 이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집 잡는 네가 더 이상하다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검찰이 이게 유동규 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입금된 시점이 6월 8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6월 8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김용하고 유동규가 뭐 일식집에서 만난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만나가지고 돈을 받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6월 28일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검찰 얘네들 참 웃겨. 왜냐? 지금까지 검찰이 그 유동규가 김용 실장한테 돈을 준 것은 총 3차례고 첫 번째가 4월 초, 그 다음이 6월 초, 그 다음에 6월 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 얘기 그거였고. 근데 점점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4월 초가 아니라 4월 중순, 4월 하순, 급기야는 5월 3일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준 날은 6월 8일로 밀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돈을 준 날은 6월 말인지 7월 초인지라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제는 또 6월 28일이라고 날짜가 맞춰진 겁니다. 지들은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검찰은 증거를 수집해서 날짜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맞춰야 될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자신들이 끼워 맞춰야 될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돈을 준 시점도 나중에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검찰은 6월 28일 날 입금이 됐다. 이게 참 날짜가 공교롭지 않느냐. 이게 돈 받은 날인데. 그러니 이 받은 돈을 일로 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근데 그게 돈을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직접 준 돈이었다면 그 돈이 이렇게 입금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뭐 검찰 측 주장으로 하더라도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준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날짜하고 이재명이 입금한 날짜하고 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검찰이 이게 말이 된대. 웃기는 소리지. 그 다음에 이 은행에 보통 그 입금을 할 때 현금이 그 좀 액수가 크면은 현금 액수가 크면은 이게 어떤 경위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다라고 이게 거래 경위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게 되면은 거래 경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위서를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위서에 뭐 생활비다, 변호사비 쓸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대. 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다, 변호사비다라고 해놓고서는 그 돈을 그 공탁금 내는데 썼으니까 이게 부정확하지 않느냐? 부정확하니까 이거는 유동규 돈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끌어다 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이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가지 이유가 이 돈을 유동규 돈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죠. 이재명이 은행에 입금한 돈이 유동규의 돈이었다. 원래는 유동규 돈이었다. 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도무지. 근데 검찰은 이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돈은 유동규 돈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저히 저는 이게 어떻게 이게 일이로 연결되는지 모르겠어. 비서가 전화를 하면서 돈을 맞춰서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게 유동규 돈이다? 입금 날짜가 하필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 준 날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유동규 돈이다? 아니, 입금한 사람은 이재명인데? 그럼 적어도 김용 실장이 이재명을 만나는 그런 중간 경로가 입증이 돼야지 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 없이 날짜가 같으니 같은 돈이다.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금을 입금을 할 때 거액을 현금 입금하면서 그 거래 경위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기재했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의심을 한다? 아니, 그 의심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유동규 돈이라고는 그거는 너무 억지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심지어 이 중앙일보에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써놓고 있어. 오죽했으면 그렇게 썼을까?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검찰 뜻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이미 설명을 했죠.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다가 어머니 그 조의금 들어온 거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입금을 했고 그 입금을 한 걸 가지고 낸 거다. 그 경선 공탁금을 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처가 이렇게 명확하게 졌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세상에 이걸 또 시비 건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전 요즘에 이렇게 유동규 재판 관련된 얘기, 대장동 재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어떨 때는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속으로 답답하거나 화가 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상식적으로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명백한데 검찰은 우기는 거야, 지금. 야. 이제 우기는데, 검찰이 우기는데, 정상적인 언론 같으면, 야, 검찰 너무 우기는 게 너무 심하다.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심한, 너무 어거지가 심하다라고 지적을 해줘야 돼. 그게 언론 아닌가? 근데 검찰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고 있으면 그게 언론이냐고, 도대체. 지금 보세요.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든 간에 베베 꼬아가지고 비난을 하려고 하면서 윤석열이 한 얘기는 그냥 그대로 받아쓰고 있죠. 검찰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쓰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 왜 윤석열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쓰면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어떻게든 한 베베 꼬아서 시비를 걷는 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쓸까요? 버르장머리가 잘못된 거지, 애시당초에.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제소를 하겠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제 미리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이 반론 보도라든지 혹은 정정 보도 같은 것을 요구할 걸로 알고 있어요. 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검찰도 그렇고 이 기레기들도 그렇고 뭔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뜨끔하고 멈칫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언론들은 자기가 자기 취재, 자기 기사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맞서 싸우려고 해요. 내가 제대로 난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하고 열심히 확인을 해서 기사를 썼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 고발하겠다? 그래, 그럼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자신 없거든. 그러니까 고소 고발 나온다 그러니까 깨갱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를 안 거쳤기 때문에. 참. 제일 문제는 언론이에요. 언론이 권력기관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는데 한 통속으로 공범으로 놀고 있으니까 지금 이 검찰이 그다음에 이 권력이 저렇게 지 멋대로 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편파적으로 굴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검찰이나 국민의힘에서 떠버리는 얘기는 그대로 받아쓰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든 간에 베베 꼬아서 흠집을 내서 그렇게 내보내는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는 게 뭐다? 수박이지 뭐. 수박들은 그런 데 익숙해져 있고 그런 데서 자신들이 살아남는 기법. 검찰이나 언론이 공격 목표로 삼은 사람을 지도 같이 두들겨 패서 살아남는 것을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게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동지든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쌩까는 거지 뭐. 공격 목표가 되면 쌩까. 야, 여러분 송영길 대표만 해도 그래요. 송영길 대표 오랫동안 진짜 그 운동권이었고 유명한 운동권 아닙니까? 근데 같은 운동권이라는 홍영표나 이원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쌩까는 오히려 뒤통수 치는 거 보세요. 야, 참
뿐만 아니죠. 여러분 저기 그 윤미향 의원 경우에도 보세요. 윤미향 의원이 그 작년 재작년에 그 조선일보한테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당할 때 같은 여성 의원들 같이 여성 운동하고 페미니즘 운동했던 그 사람들 뭐 누가 하나 거드는 거 봤어요? 같이 두들겨 팼지?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기레기들이 두들겨 팰 때 나도 같이 두들겨 패야지 나는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게 몸에 익어서 그래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검찰의 이런 공작은 일단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년 전에 소명이 된 사안이고 1년 전에 소명된 사항을 뒤집을 만한 다른 근거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지난달 초에 한번 검찰이 꺼내 들려다가 한번 반박을 당했고 그러니까 즉 한번 이미 재탕까지 한 거를 3탕까지 하려다가 또 딱 걸린 상황인 겁니다. 아니 작년에 한번 써먹다가 안 됐으면 그만둘 것이지 그걸 재탕을 하려다가 또 한번 뺀지 먹고 그걸 또 3탕을 하려고 했으니 이게 뭐 이게 정상적이라면은 이런 검찰의 이런 행보에 놀아날 리가 없죠. 물론 우리나라 그 얼빠진 기레기들은 이런 경우에도 좀 따라갑디다. 무슨 뭐 근데 이번에는 그나마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좀 빨랐고 그나마 중앙일보에서도 보니까 기사를 쓴 기자는 아마 기사를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점 때문에 검찰의 의도가 일단은 실패한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검찰의 기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있겠죠. 검찰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를 할 겁니다. 또 동원하고 계속해서 한마디로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억지, 정치 공작, 가짜 뉴스, 왜곡 뉴스 공작을 벌릴 거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잘 대처하다가 한번 삐끗하면 그것이 크게 터지니까 그게 늘 걱정스럽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죠? 네.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1분인데요. 뭐 순데렐라님 홍콩 가시나요? 예. 자, 수구레님 민주당 민생 중정 법안 4개 통과. 빗물림 방지법, 그렇죠. 출입국 관리법, 동물원 수족관법, 그다음에 야생 생물법 등 민생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킬 거라고 하죠. 근데 진짜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 것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 이게 정말 저로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때부터 이제 그 등록금이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제가 졸업한 직후부터는 뭐 IMF 이후부터는 뭐 대학 등록금이 이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나오면서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한 덩이씩 짊어지고 나오게 됩니다. 글쎄 뭐 본인의 그 학자금을 스스로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이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필요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이자 부담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힘들어진다면 당연히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몇몇 그 은행에서는 이 학자금 대출에 10%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상대로 은행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당연히 그런 짓은 못하게 막아야겠죠. 국가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요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우금치님, 판검세 언론들 유죄 추정의 원칙이 베이스? 라고, 예.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추려니 힘들지? 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